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자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국내 지수 오늘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 마감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여파와 또 통화정책 변동 가능성에 미국 시장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는 IT 업종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의료 정밀 업종이 강한 흐름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슈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싶으셨던 분들 시크릿 코드 오프라인 강연을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서 11일, 18일은 오프라인 강연회로, 온라인 강연회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날짜 맞춰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시장 분석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서울경제TV는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첫 순서 오늘부터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인데요.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자리가 오랜만에 바뀌어가지고 어색한 부분도 있네요. 네.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면 오늘 어떤 소식 처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을지 먼저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해볼 것 같습니다. 먼저 첫 소식, 코로나19 소식 확진자도 이제 상당한 수준인데요. 오늘도 4,000명대 중반을 기록했거든요. 이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예,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도 4,000명 넘어갔고요. 정확히 4,325명 0시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 했을 땐 최다인데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한다면 1,000여 명가량이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도 엿새째 700명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문제는 병상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는 소식들도 이미 전에 들으셨을 텐데 지금 80%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베드가 모자란다. 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감염자도 늘어나면서 정부의 방역 부담 그리고 개개인의 방역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게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방역 수칙이 새롭게 좀 적용이 4주 동안 된 건데요. 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6명이고요. 비수도권은 8명입니다. 지난번과는 4명씩 각각 줄어든다. 지난번에는 이제 어제까지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이었는데 4명씩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바뀌는 부분이 방역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 패스 말 그대로 2차 접종까지 마쳤거나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를 48시간 이내에 받은 접종 확인서가, 검사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을 제출해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기존에는 노래 연습장이나 목욕장업, 유흥시설 등에만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결혼식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장례식당 등은 생활 필수 시설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증명서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좀 발급받아서 내기도 어렵고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가 돼서 적용시설에서 제외가 됐고요. 계도 기간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한숨 좀 돌리시나 했고 그렇죠. 연말에 아무래도 회식도 있고 모임도 많다 보니까 연말 특수를 좀 기대하시는 네. 분들이 계셨는데 한숨 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까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뭐 물론 아직 정보가 여러 군데에서 예. 부족합니다만 국내에서도 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감염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오늘 나왔던 소식은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대 대학생들도 유학생들이에요. 유학생들도 인천에서 교회 지금 예배를 참석한 뒤에 전파자가 좀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정확히 이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해외 유입 2명, 지역 감염 10명 등 12명이 늘어나서 24명이 됐는데 하루 사이에 2배가 증가한 거고요. 이 숫자는 조금 더 빠르게 늘 수 있다라고 방역 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 50여 개국에서 확진자가 1,100여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감염 지역이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감염 의심 사례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감염자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겠죠. 네, 다소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오미크론이 감기 바이러스와 혼종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오미크론이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부분보다는 이런 기사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걸러 들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미국 바이오메디컬 정보 분석 업체 엠퍼런스 연구진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염기 서열을 분석했는데 기존 코로나19와는 조금 다르게 통상적인 감기 바이러스에서 발견되는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주요 내용인데요. 해당 감기 바이러스는 단순 감기 증상만 유발할 뿐 뭐 코로나나 메르스처럼 치명적이고 이 폐렴 등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이런 유사성 때문에 기존 코로나19 변이들보다 사람 몸에 쉽게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침투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번에 오미크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진이 찾아낸 이번 유전자 코드,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하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오미크론 변이를 제외한 다른 코로나19 변이에서는 확인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이 변이가 감기 바이러스와 일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갖고 있다는 이런 이유만으로 전염력 그리고 위중증으로 번지는 부분이 단순히 낮아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금물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 보건당국도 이 가설만으로 위험 수준을 현재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 정보가 부족한 만큼 추이를 좀 지켜보자.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코로나 관련 소식들, 확진자 소식, 오미크론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국내 주식시장도 들썩들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침에는 월요일 기준 확진자 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오미크론도 뭐 한국외대, 경희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아침에는 시젠,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차도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포스코도 2.46%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1.19% 한마디로 대형주들의 수급이 들어왔고 랩지노믹스는 오히려 하락 반전했고 시젠도 윗꼬리 8%대까지 올라갔던 시젠도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부분들 당분간 이런 뉴스 플로우의 움직임 동향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의 서정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저희 시장 한번 짚어보고요. 객장 상황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가 지난 금요일 성장주와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급락 흐름이 보여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 흐름이 전망이 됐었죠. 예상했던 것처럼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현재 소폭의 반등은 나와준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0.36%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었고요. 반면 개인들은 현재 매수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현재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980포인트대에서 거래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현재 0.75%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현저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들어오면서 큰 힘을 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현재 990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객장 상황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객장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 들어 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 유입하면서 코스피 시장에 좀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전 시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다 동일하게 코스피 시장에서 오후 들어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삼성 SDI, 기아 등으로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LX세미콘, 파트론, 알테오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스퀘어, 한미반도체, MC넥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원익IPS, 엔캠, 하나마이크론 등에 대한 매수세가 초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로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 미증시가 전일 하락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준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장 한마디 IT 업종으로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사실 말해주셨다시피 오늘 시장 지난 주말간 누적된 노이즈, 오미크론 우려감이라든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급락 여파, 또 미국 연준의 조기 긴축 관련 우려감, 또 헝다 관련 이슈 등 이런 누적된 이슈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급락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사뭇 걱정이 되었지만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이 급락보다는 시장 약세 흐름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오히려 IT 업종으로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면서 장중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하는 등 예상보다는 무난한 좀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큰 틀에서는 이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우리 시장으로 이제 연이어 좀 들어오면서 시장 하방을 일부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최근 약세 흐름 보여준 섹터들 오늘도 엔터, 게임, 2차 전지 관련 소재 등 연일 차익 매물 등의 좀 하락하는 모습 등이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 지수의 상대적 하락이 높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주 흐름과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또 그리고 기존 주도주의 차익 실현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큰 틀에서는 특히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이들 IT 업종을 위주로 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IT 업종 내에서도 특히 반도체 업종 등에 대한 관심, 연말 연초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반도체 수출 회복 등과 더불어서 이 디램 현물 가격이 지난주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가격 흐름도 봐야겠지만 디램 현물가가 어느 정도 연말 연초에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오미크론 관련 이슈로 오히려 재고에 대한 부담감이 더 사라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현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빨리 마무리될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현물가 재반등이 계속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여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IT 업종 내 투심이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 업종 내에서도 좀 순환매 성격으로 좀 종목이라든가 좀 이렇게 시스템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IT 업종 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코리아 서키트, LX 세미콘, 한미반도체, 유니셈 등에 대한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큰 틀에선 IT 업종이 당분간은 좀 무난한 반등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매매라든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 내에서 특히 IT 업종에 대한 종목은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임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내일의 분 민경철 위원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의 붐이 지난주부터 형식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후보군을 소개를 해드리는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후보군에 대한 종목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그동안 편입이 됐거나 위원님이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네. 뭐 TBC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 네. 나왔었고요. 종목들 네. 좋은 거 많았는데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붐 후보군으로 이제 저격을 해드렸던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렸던 대한유화와 우리 금호석유 종목들 오늘 지금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가 대비 반토막 난 상황에서 실적 견고한데 바닥에서 다시 한번 제가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만들었다라고 금호석유와 대한유화 이야기 드리자마자 이번 주 지난주 고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CI테크 방송 중에 대시세 초입의 자리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라고 1,100원 후반대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남겨드렸는데 장 막판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더니 오늘 아침에 플러스 20% 구간까지 좀 추가적인 시세가 만들어내면서 제가 당일 슈팅 자리 만들었다고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 종목들 중에서 제가 스윙 중장기로 대전환을 시도하겠다.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이 아니라 우리는 TBC 종목을 스윙 중장기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내일의 붐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맞아요. 과거 우리 홍준표 관련된 이슈로 주가 3배 폭등하고 그 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권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의 공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공포감이 낮아지게 되면은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TBC 종목이 앞으로 굉장히 큰 수익과 행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릴 것입니다. 그냥 자신 있게 네. 저가 베팅해서 우리 수면제를 먹으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린 종목이 되겠는데요. 오늘 장중 TBC 플러스 26.67%까지 올라오면서 비중 15%까지 추가 매수 진행하는 거 권고드렸고 신규 매수 진행하는 거 권고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네. 우리에게 20% 이상의 수익과 행복을 안겨주면서 마무리가 맞아요. 되었는데 저는 이 종목이 오늘 기준으로 또다시 대시세 초입의 슈팅 자리를 오늘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은 과거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비중 15% 공략해가지고 지금 수익권 도달한 상황입니다. 노랑톡에서는 제시해드린 1차 목표가 초과 달성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신규 추천은 아닙니다만 네. 거래대금 그동안 조정 구간에 바닥에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주요한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소화하는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과거 우리 바닥에서 공략한 스윙 중장기 종목이긴 하지만 네. 오늘 자리도 슈팅 자리 만들었고 앞으로 추가 시세 기록하면은 우리는 싸게 바닥에 잡았을 뿐인데 알아서 누가 이거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가 끌어올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올려줄 때 우리는 분할 매도로 수익과 행복을 챙기면 된다라는 네.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TBC가 이제 지상파 방송업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포스코 철강을 전국 전역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우리 3일 기업이라는 주식을 네, 3일. 홍준표 관련주로 과거 9,000원까지 시세 분출한 이후에 바닥에서 제가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 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또다시 TBC 종목이 오늘 20% 이상 장중 26%까지 올라오면서 3일 종목도 우리 폭락장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바닥이었기 때문에 낙폭이 크진 않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손실 중이었던 우리 3일 종목도 오늘자 기준 수익권 전환되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보유자분들은 2,700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추가 수익과 행복 자율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을 믿으셨고 그리고 TBC 차트를 보면서 정말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종목 안 놓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조금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미뤄오셨다면 내일의 붐 종목들 후보군들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실시간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또 다른 종목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하셨을지 관심 종목들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 관심 종목은 제가 오늘자 기준 차트를 다 돌려보고 네. 슈팅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만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관심 종목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네, 지금 내일의 붕 기대되네요. 터트릴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 남겨주도록 하고요. 자, 우리 정원의시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본 종목은 제가 윤석열 공정경제에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처음으로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대시세를 분출한 자, 이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고 와서 자, 종가 배팅 진행하십시오 라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정확하게 10월 25일 월요일에 우리가 자, 방송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 이상 30% 가까운 상승 파동을 단기간에 노려봤었던 종목인데 자, 또다시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바닥에서 네, 오늘 다시 한번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자, 다시 소화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앞섰다라는 이슈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가 1000명에 대한 부분들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재명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는 또 윤석열 후보가 3,000명 기준으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오늘은 자,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이 전방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과거 20-30% 수익을 냈었던 정원의시스도 오늘 또다시 강하게 매기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가볍게 코멘트 남겨드리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대시세 노려본 그 구간까지 다시 주가가 빠지면 여기는 또 우리에게 수익 간격을 안겨줄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가 빠졌을 때 우리가 매수했었던 20-30% 수익을 냈었던 그 구간에서 계속해서 우리 단기 시세 노려보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주연테크 종목 보겠습니다. 자, 주연테크가 과거에 우리 경제민주화 관련된 이슈로 자, 실적과 무관하게 그리고 암호화폐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보여왔던 종목인데 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네. 지금 뭐 회동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런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수의 기대감을 가지고 과거 2,000원까지 폭등한 이후에 1,000원 부근까지 빠진 이 바닥권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이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오늘 주연테크 종목이 좀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고요. 자, 이미 29%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슈팅 자리 만들었다 정도로 이 종목도 가볍게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추천이 아니라 현재 기준 슈팅 자리 만든 종목들에 대한 분석과 좀 강의의 내용이라는 부분을 좀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현 탑메탈 종목입니다. 이 자, 종목도 오늘 상한가 네, 같잖아요. 오늘 이제 네. 윤석열 관련된 후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전방위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소리 높여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게임, NFT, 메타버스 이미 폭등한 고가의 위치에 있는 거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 말고 우리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TBC 바닥에 있는 게 26% 폭등했고요. 오늘 삼성전자 플러스 1%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들은 게임주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주말 동안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여파에 따라서 우리 NFT, 블록체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전방위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조정받고 있고 그 유동성이 지금 오후장에는 자, 윤석열 관련된 후보의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그 대장주로서 오늘 서현 탑메탈이 강하게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 1,000원짜리가 정치 테마 이슈로 자, 14,000원까지 1000% 넘는 좀 대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실제로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긴 죄송합니다. 자, 지금 원익 IPS랑 지금 재무제표가 섞였네요. 자, 서현 탑메탈 종목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재무제표가 우리가 실적이 늘어난 부분들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자, 정치 테마 이슈가 부각되면서 1000% 폭등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 자, 일봉상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라인 자, 2년선 구간 지지받고 이탈하고 주가 낙폭 보였는데 오늘 다시 회복하면서 강세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서현탄메탈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오늘 장기 입형 라인 네. 2년 동안의 주가 평균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강하게 뚫어낸 좀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6,100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다시 한번
정치 테마 이슈로 12월 달, 1월 달 각 후보들의 공약 발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TV 토론하고 내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공약들, 정책들 내겠습니다 할 때 혹은 여론조사 결과 제가 매주 발표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치 테마주는 급등락을 반복해 나갈 것이다. 언제까지? 12월 달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좀 1월 달 초반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 네.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어제 조금만 더 강조해 드리자면 TBC 종목처럼 스윙 중장기는 자 우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공략해도 되지만 우리 바닥에 공략해가지고 기간 보유하는 것도 유효하다.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뭡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우리가 거. 시간 보유해야 네. 해야 된다.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 없을 때 공략을 했기 때문에 자 이 거래대금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바닥의 과매도 구간에서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그 공포의 구간에서 싸게 잘 잡아서 기간 보유해서 오늘 수익권 도달했는데 이 차트 보시면 자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자 오늘 슈팅 자리 만들었다라고 제가 평가했는데 우리 바닥에 잡은 종목들 주요 매물 뚫어냈을 때 그 추가 시세 얼마나 갈지 저도 좀 기대가 되니까요.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노랑톡에 입장해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정치 테마주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인데요. 자, 민경철 위원님이 고기를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겠다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해주시니까 그 분석도 들어보시고 저희 언택트 강연회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아쉽게도 저희가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민경철 위원님의 강연회 18일에 언택트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글로벌 시장 상황을 좀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주말 사이에 코인, 암호화폐 가격들이 하락을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 패닉의 배경 어디에 있는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주서부터 계속 나온 게 이제 오미크론 변이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일단 주가 하락의 당해사의 역할은 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이 가장 큰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 예측치로는 6.7%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6.7%는 지난달 10월에 6.2%에 비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걱정 섞인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재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성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이 아마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 내에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테이퍼링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2분기에 아마 조기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년 한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을 투자 심리에 좀 억누르는 그런 주요한 요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주말 사이에 좀 빠르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시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헝다 사태가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3개월 만에 채무 불이행 인정을 하게 됐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아마 개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줄파산 우려에 대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이런 여파, 글로벌 경제에도 위협을 줄 만한 수준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헝다 사태는 지난 9월하고 약간 좀 다른 양상으로 이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헝다가 디폴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달러 채권의 이자를 계속 이제 지연 지급함으로써 시장에서 이제 이러한 예측을 계속 했었던 상황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 3일 날 밤에 이제 공시가 나왔죠. 헝다그룹이 공식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일단 헝다 사태는 일단 중국 국내 부동산 문제다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일단 헝다그룹이 일단 관계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의 이제 건설기업,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중국 내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부분으로는 일단 그러니까 해외 부분하고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건 맞는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헝다그룹이 파산이 되면 단순히 중국 국내 부분이 아니라 해외 부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 달러 채권이 한 200억 달러 정도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이 규모는 해외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큰 건 아니지만 일단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 부동산이 침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헝다그룹에 문제가 생겨서 중국 부동산이 침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상당히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생산량이 좀 줄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할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특성상 중국에 이제 중간재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실적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따라서 이게 단순히 중국 내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단 헝다그룹 파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이런 여파가 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도 미국에서는 기술주 위주로 하락세를 보여줬고 오미크론의 여파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참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이나 특징 종목 있다면 어떤 걸 보고 계실까요? 네, 오미크론이 지금 정확하게 이제 특성이 나올 때까지 한 1, 2주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장의 변동성이 좀 달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나온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미크론에 대한 병증이 일단 델타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이제 예측치가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오미크론의 영향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식의 이제 방향성을 잡힐지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이 오미크론이 이제 좀 치명률이 높아진다라고 해도 아마 내년 초 정도에는 관련된 치료제나 아마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중후반기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기업 실적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특히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딜의 안정화로 인해서 가격 상승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주가 좋았었던 것도 지금보단 내년 이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주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올해 반도체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반도체 수급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내 같은 경우 현대 기아차가 친환경 차량, 특히 전기차에 대한 이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판매가 증가하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의 그 시장 상황보다는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일부 종목들은 이제 선별화해서 저점 매수 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부터 게임주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다소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런 시장 상황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나 게임주들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연적인 조정 국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최근 급등을 하면서 단순 기대감으로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종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마 테이퍼링이나 아마 금리 인상이 되면서 기술주의 상승세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조정이 같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메타버스나 NFT 관련 쪽은 이제 미래 성장성은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기술이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그런 종목이면 큰 폭으로 하락 시에 중장기 관점에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루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네. 오미크론 여파도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앞에서도 살짝 분석을 해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뉴욕 시장 흐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 뉴욕 시장 분석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근데 또 궁금하긴 하니까요. 최근 특히 한 2주 동안은 그렇습니다. 굳이 디커플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국내 최근 들어서 이제 완전히 시장을 장악해버린 외국인들이 개인들 포지션하고 완전 거꾸로 지수를 몰고 가잖아요. 네. 개인들이 어쨌거나 좀 모르겠다 싶어서 산다 싶으면은 상방 배팅을 한다 싶으면은 바깥에서 올라도 밀어버리고 그래서 하방 쪽으로 하면은 밤새 뉴욕 증시 급락이 나와도 우리는 개장초 살짝 반영하다가 또 돌려 세우고 네. 지금 오늘도 그런 장입니다. 그죠? 오늘도 지금 시간 갈수록 오르고 있죠. 주말에 비트코인도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데 지금 이렇게 결국 순매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수를 만들어내네요. 그래요. 미국 증시는 지금 이렇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가 이제 200일선까지 왔으니까 적어도 이 200일선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겠느냐. 지금 이제 5일선이 200일선하고 이제 부딪힐 정도까지 왔으니까 오늘 지금 지수물 흐름 봐서는 오늘 주초는 미국 증시 반등 나올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아직까지 200일선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우선 위클리에서 이 2주 연속 크게 음봉이 나왔죠.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지난주 흐름도 이렇게 보자면은 오히려 다우보다도 오히려 나스닥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시총 1, 4위 한번 보시면은 애플은 최근 들어서 울퉁불퉁거리긴 합니다만 지난 주말에는 무슨 미 국무부 직원이 쓰는 아이폰이 해킹당했다 이런 소리도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둥그렇게 지금 라운딩 탑을 만드나 싶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쨌거나 11월 22일 고무렵이 조금 그랬어요. 아마존닷컴은 200일선 흘러내리고 테슬라 6% 넘게 빠지고 아직도 머스크는 한참 팔아야 되나 보던데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다른 것도 한번 보시죠. 야, 이거 참 험합니다. 이게 지난주 언제예요? 그러니 그때
오미크론 얘기에 이렇게 훅 빠지는 거 보세요. 그죠? 네. 그러니 이게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뭐 백신은 통할 것인지 아직까지 모든 데이터가 없고 오미크론 관련해서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그거죠. 우선 유가 뭐 100불, 150불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판에 원유 롱배팅 했던 세력들이 훅 무너졌고 이때는 원유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그냥 알고리즘으로 막 같이 막 팔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여기서 카프도 한번 보시죠. 지금 요즘 얘기 같으면은 구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이 많지 않나요? 뭐 전기차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상황 하에서 여기도 은근히 지금 위클리 차트를 보면은 간당간당한데 왔습니다. 자, 이 선 지지되나? 지지 안 되면 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데 싶은 그런 상황. 그리고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뭐 난팜 뭐 고용지표 같은 거 나오고 하면서 퍼센테이지 보세요. 6.19% 금리가 하루에 6.19% 거의 9bp 가까이 빠지고 네. 그래서 1.4% 밑으로도 흘러내리고 뭐 이런 상황에 달러는 고만고만한데 여기서 금은 살짝 오르고 자 금도 보세요. 이 부분에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 뭐 누가 금 보겠습니까? 금 말고도 뭐 워낙에 재밌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라서. 근데 이제 기술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본다면은 여기서 한번 꺾이고 했는데 이거 한번 기어이 한번 치고 갈라나? 전고점 한번 열라나? 열면서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대충 보면은 지난번 고점보다는 살짝 낮은 가운데 그래서 확인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미국에서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서 조금 발을 빼고 미국 뉴욕 증시는 국채 쪽, 금 쪽, 뭐 이런 식으로 외환 시장에서는 엔이나 스위스 프랑 뭐 이런 쪽으로 몰려가는 안전자산 선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정말 주요 동향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런 변화의 흐름들,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흐름들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잖아요. 네. IMF가 미국의 금리 인상 서둘러라라고 또 얘기를 했고 네. 또 이 11월에 고용 지표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좀 주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FOMC 회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네. 증시가 지금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다음 주 어느덧 11월 초에 FOMC 하고 나서 이제 금년의 마지막 FOMC가 다음 주로 다가옵니다. 네. 다음 주 화수 우리 또 목요일 날 새벽이면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개됐죠. 연준 좀 금리 인상 서두를 때 되지 않았나.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요. 지금 이거 뭐 오늘 아마 아침부터 다 살피셨겠지만 이거 이 부분을 갖다가 보세요. 일자리 창출 개수가 55만 개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21만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실업률은 전달보다도 0.4%포인트나 뚝 떨어져서 시장 예측치보다도 훨씬 낮게 4.2%. 4.2% 구간이면은 4.5% 아래 내려왔으면은 연준이 생각하는 완전 고용 수준인 거죠. 네. 그런 상황. 거기다 요거까지 소위 말하는 경제 활동 참가율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61.8% 그렇게 해서 살짝 올라왔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게 안 통했던 거죠. 이게 나오면은 예전 같으면 시장의 어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서 느꼈던 시장의 버릇이라 할까?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버릇은 뭐였죠? 고용지표 안 좋으네? 그러면 연준이 또 시장 또 달랠라나? 그래서 혹시 이 말에 여기에 지난주 상원과 하원 의회 2번 나가서 파월이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거기서 다 지난주 우리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테이프링 갖다가 좀 가속한다. 네. 월 150억 불씩 줄여나가는 걸 300억 불도 가능하고 내년 3월쯤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6월쯤이면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슬슬 나왔다는 것이죠. 바뀌었죠, 조금. 바뀌었죠. 네.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갖다 이제 접을 때가 되었다. 파월 입에서. 그래서
오미크론이 나왔다는데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개수도 좀 줄었다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주말에 연준의 빅마우스 우리 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제임스 블라드 형님이 그냥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일자리 창출 개수 많이 줄었는데 그거 다시 입표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다음 달 가서 수정치 한번 보고 또 다음 달 추세는 어떤지를 보자 이겁니다. 이거는 기업들 내지는 기관들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고 실업률은 각 가구별로 조사하는 건데 이거 보다시피 들쭉날쭉 시장 예상보다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194만 명이라 했다가 그 다음 달 발표할 때는 또 312만 명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100만 명 넘게 차이가 많이 나요. 300이 아니고 19만 4천에서 31만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거 갖고는 연준이 꿈쩍 안 한다. 이런 쪽으로 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뉴욕 증시를 그거 했습니다. 다만 이제 뉴욕 증시는 이 정도를 했고 문제는 우리 시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장인데 그러면은 수정 앵커는 어느 쪽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요거 네. 요번 목요일까지만 요렇게 하고 네. 옵션 만기일까지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좀 땡겨서 외국인들 지수 선물도 많이 사놓고 했는데 풋 팔고 콜도 사고 했는데 네. 옵션 만기일까지만 이렇게 챙겨 먹고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면은 뭘 또 이렇게 할지 아니면은 이것이 진정 네. 외국인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런 식의 경기 민감 내지는 그동안 많이 외면당했던 쪽이 희망이 있다라고 네. 보고 매집을 하는 쪽이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후자였으면 좋겠지만 후자였으면 네. 예.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더 모르겠는 게 시장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후자 외국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길게 내다보고 내년을 좋게 보고 이걸 갖다가 모아가는 단계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좋은 신호가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거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제가 준비를 안 했나? 예. 우리 한국 증시 차트 제가 빠뜨렸네요. 삼성전자 한번 우리 HTS 같은 데서 한번 끄어 보시죠. 고점끼리 네. 곧 우리 그 9만 얼마였죠? 고점이 9만 3천이냐 9만 8천이었나? 96,800원입니다. 96,800원. 그 고점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일간 차트상에 고점을 연결한 선들이 이게 지금 조금 물고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물고 올라가는 느낌인데 마지막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뭐 이제 그거죠. 이번 목요일 사흘 후에 그러고 나서도 계속 사준다면은 그나마 그거 합니다. 그래 어쨌거나 지금 보니까 그동안 참으셨는데 조금 올라왔다고 던지지는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특히 지난주 화요일 날 아마 이제 대한민국 증시 난 안 쳐다본다. 정념이 떨어져서 네. 그날 그냥 결국 오래 참으셨다가 집어 던지고 나 미국 갈래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은 생각해 보실 선택입니다. 타이밍이 좀 안 맞을 수가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네. 하게 됐잖아요. 네. 국내 기술주들의 흐름이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기술주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까 나스닥 시총 1, 4위는 다 살펴보셨고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메타.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떠올리려고? 메타버스 떠올리려고. 이날 아닙니까? 화살표 있는 날. 이 날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회사 이름 바꿉니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학개미 메타로 간판 바꾼 페이스북 대거 매수가 이 무렵에 나온 뉴스예요. 근데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걸 갖다 우리 서학개미들도 포함해서 끌어올렸다고 본다면 지금 손실 구간이죠. 그리고 그때 이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또 하나. 트위터 보시죠. 트위터 잭 도르시가 이제 결국 파라그 아그라왈이라고 이름 보니까 알겠죠. 인도 사람입니다. Chief Technology Officer 이 사람을 갖다가 다음 CEO로 정하고 자기는 뭐 암호화폐 올인하기 위해서인가 스퀘어를 가는데 얘가 트위터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트위터가 2014년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이 다 나오는데 처음엔 질질 흘러내렸죠. 공모가 더럽게 비쌌던 거예요. 여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공모가가 일단 비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그 장에서도 겨우 공모가 조금 위로 올라가는 싶을 때 지금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뭐 요때 캐시우드가 샀다 했는데 결국 뒷심 발휘 못하고 1층 왔나 싶었는데 지하층이 있네 이런 것이고요. 스퀘어 그렇게 요때도 2015년 상장 이후 스퀘어인데 그때 상장 당시에 잭 도르시 모습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벌써 뭐죠? 더블탑에다 흘러내리죠. 지금은 밸런스 기사입니다. 밸런스에서 뭐라고 하느냐. 밸런스 투자 전문 매체잖아요. 스퀘어가 회사 이름을 바꾸는데 블록으로 뭘 또 떠올리라고? 블록체인 떠올리라고. 그렇다고 해서 it doesn't change the stock's outlook. 이 주가 전망이나 향후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전망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 기업의 본질이 중요한 거죠. 기술주들이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시장 분석 열심히 해드렸는데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아쉽게도 저희 오프라인 강연회는 언택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12월 11일, 18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